네, 2017 대선 특집 종합 뉴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지금 예고해드린 대로요. 두 분의 정치 고수 모시고 남은 시간 동안 투표 상황, 개표 상황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을 지내셨던 유인태 전 의원,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김두우 홍보수석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뭐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투표 마감되면 새로운 대통령,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.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다 이제 과거 청와대에서 이제 최고위 참모로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이번 대선을 보는 눈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. 채널A는요, 그동안 선거 때마다 약속 2017처럼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하는 약속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선거 운동, 투표 날까지 모습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.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, 네. 뭐 경제가 잘 돌아가면 네. 잘 지킬 거고, 네. 안 돌아가면 네. 돈이 없이 어떻게 다 약속을 지키겠어요. 네. 근데 그렇더라도 네. 그 철학이나 큰 방향에서는 지키려는 노력을 최소한 해야 되겠죠. 네. 예, 김두우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이 약속이라는 건 신뢰를 전제로 하죠. 예. 네.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약속은 이미 국민들에게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네.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잠깐 네.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네. 제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라는 단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. 네. 이 단체에서 이번에 개헌을 목표로 했지만 개헌은 실패를 했고, 그래서 이번 4월 말에 대선 후보와 각 당 대표에게 대선 질문서를 보냈습니다. 네. 그래서 답변서를 받았고, 네. 이 지난 일요일 날 평가회를 했습니다. 그 네. 평가회에서 참여한 교수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일제히 하는 이야기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. 대선 그리고- 후보들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. 예. 네. 왜냐하면은 이 약속을 전부 어떻게 하시냐면 이 5명의 후보들이 일제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붙이겠다. 네. 그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. 네. 근데 이 약속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역대로 이익을 지킨 대통령도 없었고, 네. 그리고 또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네. 이 개헌을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네.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이런 개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런 모임들을 하더라고요. 네. 그 약속을 개별적으로 받아내고 또 그걸 담보로 해서 다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동안요, 뭐 내각제 개헌 얘기, 뭐 개헌 관련된 거니까, 예. YS 때 3당 합당 때도 내각제 얘기도 그렇고, DJP 때도 그렇고, 안 지켰잖아요. 그 교수님들이 약속 못 믿겠다고 하는 것, 대선 후보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까? 어떤 그건 거요? 조금 다르죠. 그땐 밀실에서 했고, 네. 그리고 DJP 하면서 했고, 네. 그 YS는 3당 합당 때 소위 미리학이죠. 네.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저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. 물론 이제 그게 뭐 대통령이 개헌하겠다고 그래서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죠. 네. 국회가 하는 거죠. 네. 근데 국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데 네. 저는 저도 뭐 거기에 회원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네. 그걸 전부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7시까지 투표율이 현재 75%를 조금 예. 넘었거든요. 이제 1시간 정도, 이제 3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예. 선관위가 예측하기로는 20년 만에 투표율 80%를 넘는 최고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민심의 반영 아니겠습니까? 이 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예, 투표율을 이렇게 역대로 한번 짚어보면은, 예. 87년이 89%, 92년이 82%, 97년이 81%, 2002년이 71%, 2007년이 63%, 이렇게 점점 낮아졌단 말이죠. 네. 그러다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75.8%로 올랐죠. 이 치열하게 맞붙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습니다. 그런데 2007년 대선 때 이명박,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보듯이 이미 결론이 일찌감치 난 선거에서는 당연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네.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선두인데도 이 투표율이 높단 말이죠.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
촛불 열기의 지속, 네. 이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대책점의 태극기 집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두 분 다 모셨던 대통령의 당선 그 순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제 당선자 곧 몇 시간 후면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, 유성님. 오늘 당선되는 분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? 저도 당선이 안 돼봐서 대통령. 그래도 곁에서 잘 지적을 모르겠습니다만. 해보셨잖아요. 네. 예. 하여튼 누가 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은 뭐 지금 내우 외환 아닙니까? 네. 근데 참 너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. 네. 뭐 오늘 밤에야 그러지 않겠어요?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자기는 최고의 좀 대통령이 되고 싶다, 역사에 남는. 네. 뭐 그런 각오를 다지겠죠. 늘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역사가 앞에 보인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예. 어떻습니까? 예, 역대 겪어보시죠.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랬을 겁니다. 당선되는 날 밤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고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고 바쁘셨겠지만 네. 그 와중에서 이제 인생 역정, 정치 역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은 어느 분 할 것 없이 네. 그 순간에는 이 대한민국을 꼭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. 이 부분을 다지는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대통령 당선인 그 당선 그날 밤에 그 마음이 5년간 유지됐으면 제일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경우가 있습니다.